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ESG 토파보기 한양여대 ESG 연구소 안지훈입니다. 오늘은 ESG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ESG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할 텐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시죠?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ESG와 지속 가능 발전에서는 새로운 가치의 등장인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또 ESG의 시작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과정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의 시대 ESG 경영에서는 ESG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요. 두 번째로 ESG 시작 과정의 주제를 통해서는 ESG가 대두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표는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환경사회 또 투명 경영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 경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약간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경영을 하기 위해서 사회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의사결정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투명 경영이라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제 고려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은 지배구조란 환경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을 잘 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가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ESG가 유엔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 ESG 경영을 이야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는 2006년도에 책임투자 원칙을 일반 기업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투자회사, 기업의 돈을 대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투자회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엔에서 당시 이제 코피 아난이라는 사무총장이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서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투자회사에게 쓴 겁니다. 투자회사. 자, 여러분의 투자회사가 ESG 이슈를 좀 투자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 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들, 또 그 돈을 실제로 보유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들의 ESG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달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거죠. 세 번째, 투자 대상,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ESG 이슈에 대해서 너희들 정보 공개해 라는 요구를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 투자 회사들, 투자 업계 내에서도 이 ESG 원칙이 잘 도입될 수 있도록, 그건 뭐죠? 이 위에 세 가지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반영해 달라. 여러분들의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ESG 이슈를 반영해 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회사들에게 ESG 이슈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걸 요구해 달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투자 업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관철하자. 또 이런 걸 우리 투자 업계 내에 좋은 의도로 우리가 함께 추진해 보자라고 좀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 원칙을 이행하는 효과 개선을 위해서 좀 함께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이 책임투자 원칙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칙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 사항을 우리 유엔이 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엔의 책임투자 원칙입니다. 그러면 ESG 이슈가 무엇일까요? 이슈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회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원 고갈에 대해서, 또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또 폐기물은 어떻게 고려하는지가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이고요. 사회와 관련된 이슈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어떤지, 또는 그 회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또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도 직원이 일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어떤 이슈가 없는지, 또 다양성에 대해서,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도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이슈는 없는지, 또 로비와 기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는지, 그 회사의 보상체계는 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대기와 물의 오염에 대해서 고려하는지, 물 부족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물의 다양성, 해양 생물이나 육상 생물이나 점점 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산림의 황폐화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지, 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고민하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그 회사의 소비자 만족도가 어떤지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겠죠. ESG 사회 이슈. 그리고 데이터 보호나 사생활을 어떻게 고민하는지. 요즘 이제 데이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회사에, 또는 이제 그 포털에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쇼핑하고, 우리들이 움직이고, 또 우리들이 그 검색하고, 우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큰 데이터 체계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체계를 이 회사들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또는 더 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아마 비밀번호들도 이제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죠. 여러분 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털에서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실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 보호, 또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고려하는 것이 ESG 이슈에서 이제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권은 오랜 전통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 인간이 갖고 누려야 할 마땅한 권한, 이런 것들이 인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사회 영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ESG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움직이느냐. 예, 감사위원회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들의 일이라고 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이사들의 그 몇 마디의 말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구조도 ESG 이슈 중에, 지배구조 이슈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ESG 경영을 이야기하는 유엔에서 말하는 책임 투자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내용들이 ESG 경영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슈고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ESG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ESG 등장 과정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